담배의 의미를 어. 그 영화 보면서 알았어. 어떻게? 뭐냐면 담배가 향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날려보내는 위로예요. 내가 그렇게 삶이 힘들었고 괴로웠을 때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나 자신의 위로고 나 자신의 영혼이고 뭐 영화를 잘 봤네. 여기 뭐가 등장하냐면 어떠한 사건이나 사건을 목격하거나 어떠한 비밀을 알게 됐을 때 사람의 유형이 나와요. 그 바로 내연남 다카츠키예요. 네. 이 친구도 사실은 네. 주인공의 아내였던 오토를 자기도 너무 좋아했고 너무 사랑했고 심지어는 외도까지 했으니까 하지만 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 네. 그 선생한테 와서. 그러지만 결국 그가 나중에는 폭로해요. 뭐냐 하면 당신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 거기가 끝이 아니다. 난 그 이야기 다 뒷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 네. 사실 그 이야기는 육체 관계 후에만 알게 되는 것이니 네. 사실 내가 그거 불륜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영화에 굉장히 이 터닝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데 네. 다카츠키는 네. 그러면은 그 사주를 보면 어떤 기운인 거예요? 그 친구는 오히려 목화의 기운이 목화의 기운이니까 일단은 자기가 좋은 걸 표현하고 밀어붙이고 가고 이렇게 하는 코드가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뭔가 규정이 없잖아요. 하면 안 된다는 게 별로 없잖아. 그래서 넘어가잖아요. 선을 넘는 건 다 목화예요. 선을 넘는 건 예, 목화다. 금들은 항상 금을 자, 이거 긋는 게 하는데 금. 우리 기생충에서 한번 했죠. 네. 네. 이성균과 조효정의 네, 그쵸. 세계는 금 딱 해놓고 계속 넘어가는 글 거는? 넘는 건 우리 기택네 가족들 이게 넘어오죠. 뭐 이렇게 했죠. 되게 재밌는 게 운전사도요. 네. 운전기사도 넘어가는 애예요. 미사키라는 그 운전했던 그 여자아이 그 아픔을 과거에 굉장히 아픔을 갖고 있던 그 친구도 거기도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목이에요. 그러니까 침범해요. 뭘 침범했지 영화상에서? 그냥 말하잖아요. 제 솔직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가장 영향을 줬어요 사실. 예, 주인공 기욱. 그래서 다른 거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통로를 만들어줘요. 아, 맞아. 그러니까 충동적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유 없는 것들 다 목이 만들어요. 그녀도 굉장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계속 운전을 하는 이렇게 담배 피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깊은 아픔을 갖고 있었고 그녀의 절망이 있었던 게 보였죠 사실은 영화에서. 담배의 의미를 예. 그 영화 보면서 알았어. 어떻게? 뭐냐면 담배가 향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날려보내는 위로예요. 끝없이 이 삶에 대해서 담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 영혼을 달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미사키가 어머니 죽는 데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를 딱 놔주잖아요. 향이 올라가잖아. 저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삶이 힘들었고 괴로웠을 때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나 자신의 위로고 나 자신의 영혼이고 뭐 영화를 잘 봤네. 그 친구는 사주가 어떤 사주예요? 그러니까 관이 많은 사주인 것 같은데 이 주제 넘지만 제가 그냥 저는 죄라고 생각해. 왜냐면 뭐,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되게 합리성이 높고 관은 집이에요 원래. 그래서 자리를 지켜 뭐랄까 가게 같은 거예요. 관이 있는 사람들 특징은. 근데 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 따라서 움직여요. 역동성, 역마성 이게 다 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거 먹고 사고 이런 더 훨씬 자유로워요. 근데 얘는 어디든지 가잖아요. 가다가 멈추면 거기서 일하고. 근데 이제 깊은 본인의 이 과거가 있었잖아. 어머니도 제극인 되고, 그러니까 제극인이 된다는 건 어머니를 미워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이 어머니인데 재성이라는 어떤 현실적인 거하고 부딪혀가지고 어머니와 애증관계가 생겨요. 원래 제극인이. 그래서 재성의 코드가 항상 여기 아니고 다른 데를 찾아요. 그러니까 꿈이에요, 꿈. 이상주의자가 재성이 돼요. 그러니까 나 이 집을 떠나서 어딜 갈 거야. 이거 다 재성이야. 그러니까 그 부모의 어떤 언어를 갖다가 거부하고 탈피하고 싶어 하는 게 다 재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 영화에서 지진이 나서 무너졌는데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데 구해내지 않았다. 이제 얘가 이제 그걸 반성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꽃을 탁 던지죠. 또 재난을 당했던 자기 집터에 가서 이제 그 장면이 나름대로 그걸 또 바라본 그 주인공은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근데 난 사실은 이 영화에서 그 운전을 하고 있던 그 미사키라는 그 여자친구가 이미지적으로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 삶을 어떻게든 자기중심적으로 풀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남의 눈치를 보고 금들은 항상 타인의 시선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날 어떻게 볼까? 남이 날 어떻게 느낄까? 금은 빛이 있을 때만 금이 돼요. 그러니까 나무는 어둠 속에서 나무가 될 수 있지만 금은 빛이 없으면 반짝거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보여지기 위해 사는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쁘고 반듯하고 막 이런 코드를 가는데 걔는 이미 그걸 포기했잖아요. 스스로의 세상 속에서 그냥 자기 길만 가요. 그냥 충동으로 살아 그냥 무조건. 그리고
누구한테도 뭔가 도움을 청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목의 그 강력한 특징이고, 목들은 뭐든지 개척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주하지 않고 되게 좋아요. 저도 목에서 뭐 어디 가면 살겠지.